자, 이번 시간에는 600페이지죠. 채권의 효력입니다. 자, 채권의 기본적 효력은 그렇죠. 채무자한테 청구하고 청구할 힘이 있죠. 청구했을 때 그러면 상대방은요. 채무자는 급부 이행을 하겠죠. 채무 내용대로.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뭐예요? 주니까 받을 수 있죠. 받아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급부 보유력이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급부 이행을 안 하면.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죠. 그죠? 강제해서 받아낼 수 있잖아요. 강제력이 있죠. 이게 바로 청구력, 급부 보유력, 법률 규정에서 법원을 통해서 강제해서 받아낼 수 있는 강제력.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강제력은요. 강제력은 소송을 통해서 소제기를 통해서 실현하는 힘이다. 그래서 보통 이걸 소구력 하기도 하죠. 소송을 통해서 구하는 힘이다 해서 소구력 이렇게 하기도 해요. 소구력.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그죠? 요구하는 힘이죠. 요구, 청구력. 그 다음 청구를 통해서 주면 받아서 보유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만약에 안 주면 청구를 통해서 받아낸다. 소구력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자연채무란 게 있어요. 자연채무니까 그 반대는 자연채권이 되겠는데 이 자연채무란 것은 의미가요.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연채무란 것은 상대방한테 줄래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주면 보유할 수 있어요. 청구하고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강제력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소구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러한 채무를 그래요. 여기는 청구력은 있고 급부 보유력은 있다. 그러니까 요구는 할 수 있고 야 채무야 이행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유 주면 변제하면 급부 이행하면 받아서 보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 줄 때 채무자가 이행 안 할 때 급부하지 않을 때 그때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없다는 거야. 이러한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채무. 보통 이게 소구력을 다른 말로는요. 강제력 이걸 집행력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집행력. 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니까요. 같은 말로 보면 돼요. 다 같은 말로. 요 청구력, 강제력, 급행력, 집행력.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없는 게 바로 요거죠. 자연채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민법 규정에는 이런 용어를 하지 않지만 이 통설은 인정해요. 자연채무라는 개념을요. 인정하고 있고 보통 그 예가 5번째 줄이죠. 채무자 부재수 합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제기하지 않았다. 소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은 경우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채권은 존재하지만 채권자 패소 판결한 경우 채권 존재는 하지만 소송을 채권자가 주장을 잘못해가지고요. 채권자가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요. 자, 패소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여기는 뭐가 있냐 하면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요. 기판력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판력이라 이게 소송법상의 효력인데요. 어떠한 권리가 내한테 있다 하더라도 판결을 통해서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까지 했는데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제대로 입증을 못 해가지고요.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너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라고 판결을 종수로 받아버렸다.
진짜 채권 존재하지만 이럴 때 더 이상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자연채무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판결해요. 또 채권자가요. 종국 판결로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해 버렸어요. 더 이상 나는 소송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소송 제기할 수 없잖아요. 내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파산 절차에서 면책된 경우였죠. 더 이상 파산 여기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파산 채권 채무 관계를 다 정리해 버렸으니까 자 채권자는 돈 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한테 가서 돈 내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파산 절차에서 채권 관계를 면책시켜 버렸다는 거죠. 채무자한테.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자연채무라고 이름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법에 보면 지위 사람의 지위에 보면 채무는 없는데 자기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물상보증인의 지위 같은 사람이죠. 예컨대 물상보증인은 자기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돈을 빌려 쓰는 채무자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따로 있으니까 자기는 채무자 아니죠. 채무 없어요. 그런데 그 채무를 위해서 자기의 동산이나 자기의 부동산에다가 담보물권을 설정해 줬어요. 상대방 채권자한테. 그러면 질권이나 저당권자로서 자기의 물건, 소유권에다가 질권이라는 담보물건을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을 설정해 줘버리면 이 당사자, 제3자를 뭐라 그래요? 물상보증이라 그러죠. 이 물상보증에는 스스로 채무는 없지요. 자기가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재산에 대한 자기 재산으로 의한 책임을 져야 되죠. 요건 있죠. 그죠? 이런 관계에 있다 해서 물상보증인을 대표적으로 채무 없는 책임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제3취득자도 마찬가지예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도 채무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치 물상보증인처럼 말이죠. 자기의 소유물에 저당권은 존재하고 있고 채무자는 따로 있죠.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무 없는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과 그에 따른 구제가 있어요. 그죠? 채무 불이행이면요. 기본적으로 390조에 보면 우리 민법 390조예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내용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은 때 이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않다 했죠. 자, 채무 불이행에 있었어요. 여기로부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인데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이때 채무자는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을 자기의 채무자의 고의, 자기 의도적으로 아니면 자기의 부주의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불이행하게 만들었을 때 이러한 책임이 발생해요. 이게 390조의 명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요. 390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에서 가장 큰 구제책입니다.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한테 손해배상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이에요. 그게 구제책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채무 불이행의 모습, 유형은 어떤 게 있냐?
우리 민법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정해놨어요. 민법상으로는. 첫 번째,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한테 채무 내용대로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라는 채무불이행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채무 이행기 여부를 따지지 않고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채무 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경우에요. 이행불능. 이렇게 해서요, 우리 민법상에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바로 채무불이행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먼저 우리 601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의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 이걸 이행지체라 합니다. 자, 이행지체, 거기에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만 그게 불확정 기한일 때는요, 채무자가 기한 도래함을 안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져요. 그 B 동그라미 있죠? 그렇죠? 이행지체란 것은 불확정 기한일 때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했다는 사실 안 때부터 채무 불이행 채무로서 이행지체 책임을 져요. 그런데 C, 기한을 정하지 않는 채무, 즉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요. 기한이 없는 채무라고 하면 되겠죠.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는요, 상대방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가 바로 이행기 도래입니다. 이행 청구를 받은 때,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행지체의 경우요, 당연히요, 효과는 강제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 이행을 할 수 있고요, 강제로 행위 내용대로 이행하라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이행하지 않은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채무가 계약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능도 생겨요. 해제. 이런 효과가 발생해요. 즉 이행지체에 따른 효과, 이렇게요. 이행지체에 따른 효과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강제로 이행을 만들 수 있고, 또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자체를 해제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이행지체의 대상이 된 계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요.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거죠.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이행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객관적으로 만들어져 버렸을 때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때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이죠. 이 불능의 의미는 후발적으로 객관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객관적 불능이다. 채무자가 이행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가능하게 만든 때를 말한다라는 것이고, 이때 효과는 뭘까요? 그래요. 당연히요. 강제 이행을 할 수 없죠. 이행시킬 수가 없잖아. 그죠?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강제 이행 대신에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뭐냐? 이행했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이익만큼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래요. 전보배상이라고 그래요. 전보, 메꿔 넣는 거란 거죠. 불가능하게 된 그 부분이 다 메꿔 넣는 그러한 손해배상이다라는 것이고, 물론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죠. 계약 자체를 해제해 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대상청구권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대상청구. 대상청구라는 것은 결국은 채무자가
이행 불능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게 있고 그 이득을 취하는 내용을 상대방 채권자가 급부 내용 원래 모습을 내가 급부할 테니까 너한테 나온 채무자 너한테 발생한 그 이득을 나한테 넘겨라 할 수 있는 청구권요. 그걸 대상 청구라 그래요. 자, 이런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이게 이행 불능에 따르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행 불능에 따르는 효과다. 그 다음에는요. 불완전 이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민법상으로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명문으로.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라는 게 채무 불이행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해석상요.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도 채무 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행하긴 했으나 원래 이행의 목적대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죠. 이행은 하긴 했으나 완전한 이행이 아니다는 거죠. 목적 내용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걸 불완전 이행이라고 해요. 채무자가 이행을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 내용에 쫓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 채권 침해라고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내용도 손해 확대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는요. 보통 효과는요. 완전 이행을 청구하거나 즉 추환이죠. 이행 가능하다면 완전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손해배상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결국은 이 불완전 이행의 효과로서는 완전한 이행이 가능하다면 완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보면 추환이라고 하죠. 완전 이행 청구, 추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추환할 수 없고 계약 목적을 실행할 수 없다면 그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물론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이니까 손해배상을 인정하겠죠. 그죠? 이런 내용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게 특이하죠. 계약이행, 손해배상. 보면 계약해제, 손해배상은 공이 들어가요. 그죠? 계약해제, 손해배상. 그죠?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죠. 즉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뭐냐? 계약해제하는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성격이에요. 다만 여기 계약해제는요. 계약해제는 당해 법령인 채권 발생의 근거가 되는 그 내용의 실현을 목적 실현할 수 없을 때요. 목적 실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그때 해제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요. 그 외에 해석상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채권자가 지체한 경우는 채권자 지체, 다른 말하면 채권자가 수령 지체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채권자 지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채무자가 급부 내용대로 이행을 제공했을 때 자 받으세요. 채무 이행할게요. 자요. 한 거 넘겨줬어요. 넘겨주는 손 내밀었는데 근데 상대방 채권자가 받아줘야 될 경우예요. 이게 뭐냐. 채권자가 수령을 해줘야만 채무 내용이 달성되어서 채무 내용 이행을 다 완성해서 변제를 완성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단 말이죠. 즉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으면 결국은 채무자는 이행을 제공했지만 급부 이행을 완료할 수 없죠. 그럼 여전히 채무자는 채무 변제를 다 못했기 때문에 채무를 남겨두게 돼요. 자, 이럴 경우에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다라고 해요. 자, 채권자의 고의 과실로 이거는 채권자가 하는 거죠.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채무 이행 제공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것도 채무 불이행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 규정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명문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채권자 지체를 채무 불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학설 대립이 있다. 견해 대립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물론 다수설은 이때도 채권 채무 관계라는 것은 법률 관계로서 서로 협력할 최소한의 관계가 의무가 존재한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채권자가 채무자 이행을 해오면 받아줘야지. 근데 그걸 받지 않으면 채무자는 계속 채무를 부담하고 되니까 그것은 신의식상 의무 위반이다. 의무 위반이니까 채무 불이행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다수설이에요. 견해 대립이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죠. 채권자 지체. 그러면 결국은 채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만약에 그 계약 내용이 계속 실행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채무자는 계약을 해지해버리자. 이런 내용도 인정하자는 거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고 602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세 번째 줄에요. 채권자 수령 지체가 있으면 우리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뒀습니다. 채권자 지체의 효과로서 채무자에게 주의 의무를 경감하자. 또 이자 지급 의무를 면제하자. 채권자의 비용 증가에 채권자가 비용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 부담을 하게 하자. 쌍무계약에서는 채권자 수령 지체했다면 위험을 그 상대방한테 넘겨버리자. 채권자한테로. 이런 등의 민법 규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거절이요. 이 이행거절은 특히 이행기가, 즉 변제기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 특별히 문제되겠죠. 이것을 채무불이행의 독립한 형태,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논의가 아직도 학계에서 있고요. 명백하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행 거절이 명백하다면 계약을 해지해버리자. 거래행이라는 그 계약을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겠다고 명백히 의사표시했다면 그때는 계약 해지를 인정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합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행 거절의 의사가 명백한 때는 의무자, 채무자의 의사가요. 명백한 때는 그 상대방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책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강제 이행과 손해배상 그리고 해제 해지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니까 해제 손해배상, 강제 이행 가장 기본이죠. 자, 여기에 강제 이행은요, 기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 이행은요, 직접 강제, 간접 강제, 그리고 대체 집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직접 강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적 채무 이행 의무가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기 채무예요. 직접 채무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럴 때는 뭐예요? 강제 집행을 하는 거죠. 직접 강제하는 거예요. 이행하게 하는 거죠. 강제로 빼앗아서 채권자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직접 강제라 그럽니다. 직접 강제. 그 다음에 만약에 주로요. 직접 강제는 어떤 게 하느냐? 요게요. 강제 이행하는 이야기예요. 요 부분. 강제 이행하는 모습에는 직접 강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대체 집행하는 게 있고, 대체 집행. 그 다음에 간접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강제하는 건 뭐냐? 주는 채무를 할 때, 주는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이게 불이행이 있을 때, 주는 채무입니다. 채무가 줘야 되는데, 물건을 건네줘야 되는데, 안 주면 강제로 빼앗아 준다, 이 말이죠. 대체 집행은요, 대체적 자기 채무, 대체적 자기 채무일 때 주로. 대체적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행위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일 때입니다. 자기 채무라는 것은 직접 행위를 해야 할 채무죠. 그런데 이 해야 할 채무 내용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예요. 대체성이 있다. 바꾸어서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대체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접 강제는요, 이것은요, 결국은 주는 채무도 아니요, 대체적 자기 채무도 아닌데 하게 만들 때
하게 할 때 부대체적 자기채무라 그래요. 대체할 수 없을 때 채무의 불이행일 때입니다. 부대체적,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 책임이에요. 그런 게 대해서는 간접 강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직접 강제가 가능하다면 직접 강제해야 돼요. 대체 집행이나 간접 강제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 직접 강제할 수 없는 이러한 성격일 때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체 집행할 수 있는지. 그 특징이 뭐냐? 대체적 자기 채무일 때만 가능해요. 대체를 보면. 그런데 이것조차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그래요. 간접 강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직접 강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집행이나 대체 집행이나 간접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서 주로 집행을 하더라. 강제하더라, 강제 이행은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 결국은 손해배상을 와야죠.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다만 여기에도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요. 양심의 자유 같은 거 이런 것을 침해하는 그런 집행행위는 할 수 없다. 대체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인격권 침해라 그러죠. 이 강제 이행이라 하더라도 인격권이 침해되는 그러한 내용의 강제 이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런 전제하에 한다. 되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서는요. 이 손해배상에서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돈으로 금전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 손해배상은 보통 통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칙이고요. 특별 손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특별 손해까지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보통 상당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하겠죠. 해제는요, 이행지체 이행 불능 때문에 또는 불완전 이행 때문에 당해 급부 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 상태로서의 채무불이행이다 할 때 그때 한해서만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요. 기본적으로 채무 채권의 효력, 채무 채권의 효력은 특히 채권의 효력은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이런 내용으로 실현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강제 이행에서는 이 세 가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요. 직접 강제가 가능하다면 이 뒤에 거 쓰면 안 돼요. 또 직접 강제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성격일 때만 대체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도 이해를 좀 해 두시는 게 좋겠다. 물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기본적 성격으로 이렇게 적용돼야 됩니다. 주는 채무 이행, 불이행일 때는 직접 강제를, 대체적 자기 채무 불이행일 때는 대체 집행을, 부대체적 자기 채무 불이행일 때는 그래요. 간접 강제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책임재산을 보존하는 거죠. 즉, 채무자는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손해배상은 뭐예요? 금전적으로 한다 했죠. 그럼 금전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야, 책임질 재산이 있어야 금전적으로 배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또는 그 재산을 잡아놓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어떤 권리가 있는다는가 채권자한테요. 그 보통 우리는 책임재산의 보존이라 하죠. 책임재산의 보존 행위로서 우리 민법은 채권자한테 어떤 권리를 인정해 주는가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